예, 이렇게 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 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관을 직접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뭐 경제적으로는 사실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난제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늘 내년 경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보관을 발표하셨는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도 매우 큽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경제 위기를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선 위기를 극복하는 게 제1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융,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특히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 민생 경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생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이겨내고 나서는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랜을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수출이나 투자 등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경제 체질 개선 노력, 구조개혁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상반기는 안정을 찾는 데 좀 주력하시겠다 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저희는 지금 외환위기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데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는 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네. 실제로 이 1%라는 걸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잠재 성장률이 2% 안팎이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 현실 경제는 아마 체감은 굉장히 더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는 전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 위기나 코로나 위기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세계 경제 전망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 영향을 저희들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경제 시스템 리스크로 그리고 과거의 IMF 위기와 같은 이런 상태로 번지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서 경제가 한 2% 안팎으로 좀 호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에 그런 위기 관리 노력을 잘해서 이겨내면은 서서히 경제는 회복세를 어느 특정 분야가 급속히 붕괴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좀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부문의 부실이 또 위험이 크게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하면서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지금 면밀히 짚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뭐 전 세계가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전 세계가 돈을 급격히 풀어서 지금 그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는데 보통 위기가 오면 재정을 많이 동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지금은 우리 재정이 뭐 나라 빚도 많고 또 이제 건전 재정 강조하시니까 네. 돈 풀긴 좀 어려운 사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재정에 의존한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부채가 1,000조 수준에 이르고 빚이 400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짜놓은 예산을 내년 상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조기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역시 경제를 살려내는 것도 민간 중심이다. 그래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투자 이런 쪽에 활성화를 시키고 이걸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 뒷받침을 하겠습니다마는 규제, 혁파 등을 통해서 민간의 활력을 살아나게 해서 그걸 통해서 경기를 살아나게 하는 게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려우니까 정부의 역할도 또 물론 중요하겠는데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을 더 잘할 수 있게 독려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예. 좀 양립되는 두 가지 가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지금 국회 상황이 쉽지가 않죠. 네.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민생 현안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현재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국민들께도 굉장히 걱정하면서 제가 아마 정치권을 쳐다보고 계실 겁니다. 가급적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30인 미만 기업의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있는데 이것이 아직 국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만약에 추가 연장 근로가 허용되지 않으면은 소규모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계속 영업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이들
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영업을 못하면 결국은 거기에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된다. 그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국회에 지금 단체들이 계속 가서 이 법 빨리 일본 연장하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쪽에는 이제 장시간 근로에 또 노출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재 52시간에서 노사가 합의할 때 8시간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뭐 이 장시간 근로를 이렇게 강제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빨리 국회에서 법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뭐 부동산 대책은 규제를 많은 부분을 이제 완화하기로 했다. 이걸로 지금 가름을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연금개혁, 교육개혁 강조합니다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노동개혁은 어쨌든 근로자들의 뭐 복지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상당 부분이 노동조합,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추진할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노동계획의 본질은 근로자에게 좀 더 양질의 일자리,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되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의 이런 이 투쟁 일변도에 이런 노조 활동이 되다 보니까 다수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서로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지 못한다. 또 자칫 지나칠 때는 일종의 정치 투쟁하는 그런 성격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노사가 상생할 수 있고 노동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이런 문화를 만들고 이것이 곧 근로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기업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노조 활동 그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죠.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이제는 노조의 활동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근로 환경 이런 것도 좀 더 유연화해야 된다. 너무 획일적 경직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과거에는 뭐 노사정위원회 같은 어떤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노동 문제는 주로 접근해 왔는데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는 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노사 회의체가 돌아가죠. 거기서 서로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대화는 활발히 할 겁니다. 다만 불법적인 행위, 위법적인 행위에 관해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한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도 좀 나오고요.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부처에서 종합적으로 뭐 고려하고 있는 어떤 뭐 대책이 있습니까? 예,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미래노동연구회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부분 등에 관해서 얼마 전에도 대책을 52시간도 좀 상당히 완화시켜주겠다는 52시간을 획일적 경직적으로 있는 부분을 유연하게 하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가 자칫 전년 연장을 획일적으로 하면은 청년의 일자리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고 아직 우리는 대개 연공 서열에 의해서 봉급 체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직무 성과급 이런 임금 체계가 바뀔 때 아마 그게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간에 고령자들도 계속 고용하는 형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라고 하면 이런 고령자들이 여러 형태로 이 연세가 드시더라도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는 좀 안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쪽으로 가고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다시 좀 성장 쪽으로 좀 집중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